강남의 탄생 4. 박원순 서울시장 추천 도서. 한종수 강희영 지연. 54번째 53페이지. 찾아보기 기타. 갈빗집 85, 86 강남 1970 유화 3850 116, 208, 210, 211, 213, 214 강남 39 12, 152, 153 217, 218, 248, 261 강남 개발 14, 21 내지 23, 26 내지 29 너무 많다. 강남 낯선 대한민국의 자화상 강준만 13 강남 정치 218, 219 강남구 12, 24, 25 등 강남 스타일 싸이 262부터 265까지 강남 파이낸스 타워 188 강변도로 50, 53페이지부터 55까지 강부자 216 강북 17, 19, 21 강북과 강남 인구 비율 129, 개나리 아파트 72, 개포동 29, 94, 169 등 갤러리아 백화점 88, 182, 183, 갤러리아 팰리스 156, 거평그룹 75, 건설교통부 247, 건설부 22, 36, 46 등 검찰 75, 16, 78, 검찰청사 78, 경기고 91 내지 94, 경기여고 94, 경남기업 73, 74, 경동고 91, 경복고 91, 94 경남기업 73, 74, 경동고 91, 경복고 91, 94 경부고속도로 18, 23, 29 내지 33 등 경부선철도, 경부선터미널, 경부선터미널 44, 45 고교 평준화 92 내지 94 고속버스 32, 40, 42 내지 47 고속버스 터미널 40 내지 46, 72, 75 공무원 아파트 논현동 64 공유수면 매립 51 내지 54 120, 176 과천 12, 79, 80, 208 광나루 광진 121 광림교회 83, 84 광주 대단지 62, 123, 171, 294 광화문연가 이영미 144 교보타워 188, 256 교통부 42, 46 국가정보원 78, 79, 197 국가원 98, 106, 107 국립중앙도서관 78, 183, 184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 72 국회의사당 143, 258, 286 그래도 나는 서울이 좋다. 오영욱 86 그랜드 백화점 88, 89 그린벨트 34, 35, 95 등 극동건설 147, 149 근린주구 찔린주区 69, 301 53페이지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봉이 김선달이 환생에도 놀랄 정도로 무조건 남는 장사였다. 건설 비수기인 12월부터 4월까지 노는 중장비와 노동력을 이용해 첫 해에는 우선 제방만 쌓아두고 다음 해 비수기에 모래를 퍼부어 공유수면을 매립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대지 위에 자신들이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거나 아니면 땅을 그냥 국영기업체나 정부 투자기관에 일괄 매각할 수 있었다.
어느 쪽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장사였다. 이런 식으로 한강변은 강변도로에 이어 아파트 숲이 되어갔다. 여기서 서울 에세이 근대화의 도시풍경 강홍빈과 조명덕이 함께하는 서울기행의 한 대목을 소개한다. 모두가 공유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니 결국 무주공산이어서 차지하는 이가 임자라는 생각. 이 시대의 한강 개발은 이러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겼다. 개발 시대의 관행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자신의 투자 없이 용적률을 올려 얻은 개발 차익으로 기존의 아파트 단지를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관행도 그 근원을 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봉이 김선달식 개발 방법과 그리 다를 바 없다. 그러한 과잉 개발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소수이지만 그 폐해는 시민 전체에게 돌아온다. 그러나 수많은 시민들은 이 과잉 개발과 이득 쟁탈전에 기꺼이 참전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후유증을 앓고 있고 앞으로도 오래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55페이지 3. 강남을 만든 수방사업. 아파트 지구가 만들어지다. 한강변에서 좀 안쪽의 반포, 서초동 일대는 강변도로보다 지대가 낮은 저지대였다. 원칙대로라면 매립을 해야 했지만 서울시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신 고지대와 저지대를 구분하여 하수관을 따로 설치하고 저지대 유수지와 배수 펌프장을 만들었다. 하지만 심한 홍수가 나거나 벼락이 쳐서 배수 펌프장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저지대는 꼼짝없이 물이 차게 된다. 그래서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양택식은 저지대 지역은 모두 3층 이상으로 집을 짓게 하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최악의 경우 주민들이 3층 이상으로 대피하면 인명피해는 없을 거라는 계산이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시민들에게 밝히지는 않았다. 만약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아파트를 짓는 업체들의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고 사실 을총련 대홍수 수준의 물난리가 매년 나는 것도 아닌데다 펌프만 잘 작동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 것이다. 침수되는 지역까지 전부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리하여 유례 없이 아파트만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지구가 강남에서 공식 탄생했다. 물론 침수지대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지구가 탄생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에서 근무했던 김병린 씨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아파트 지구로 지정했다는 것은 아파트 이외에는 건축이 안 된다는 말인데 거기에는 침수 문제 외에도 철학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은데 그나마 70% 이상이 산지다. 거기다 하천과 도로, 농지 등을 빼면 주택 용지로 쓸 수 있는 땅은 3% 정도밖에 안 된다. 단독주택을 지어서는 서울 시내 전체에 집을 깔아도 1000만 인구가 살 수 없다. 그러니 아파트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그러면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강남 개발 이전에 이미 마포와 종암동, 이촌 지구에 아파트가 건설되었고 강남 개발의 선구자 격인 여의도에서는 아파트가 제법 큰 단지로 지어지고 성공적으로 분양된 바 있었다. 하지만 대단위 아파트 건설은 누가 뭐래도 강남 개발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로부터 아파트는 오늘날 한국인들의 보편적인 주거 형태가 되기에 이르렀다. 4. 강남 건설 57페이지 커지는 개발 규모 4.
제1부 강남 개발이 시작되다. 1. 개발 이전의 강남. 2. 자동차 시대를 예비하다. 3. 강남을 만든 수방사업. 4. 강남 건설 57페이지. 커지는 개발 규모. 허허벌판에 도로가 깔리다. 더 많은 다리가 이어지다. 강남구의 탄생. 아파트 시대가 시작되다. 아파트 재발들의 흥망. 강남으로 모여드는 국가기관. 대형 병권의 메카가 되기까지. 교회와 성당 이야기. 강남 고급 맛집, 갈비집과 패스트푸드점. 백화점 기업들의 열람. 57페이지. 커지는 개발 규모. 경부고속도로와 제3 한강교 건설이 아직 끝나기 전인 1966년 9월 19일 서울시는 반포에서 삼성동에 이르는 800만 평을 토지구역 정비사업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건설부에 요청했다. 12월 28일 건설부는 해당 지역을 서울시 토지구역 정비 예정지로 승인했고, 이처럼 강남 개발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먼저 시작되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예정지였을 뿐 어떤 개발 행위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실무자들은 제3 한강교가 4, 5년 후 다 지어지면 그 넓은 지역을 40만 평 정도씩 나누어 3 내지 4년 간격으로 개발할 생각이었다.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런 생각은 1967년 4월 정부가 경부고속도로로 건설을 결정하면서 곧 뒤집혔다. 정부 차원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 구상이 최초로 공식 언급된 것은 1967년 5월 3일 박정희의 대통령 선거 정견 발표 때였고,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이 열린 것은 이듬해 2월 1일이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영동구획정비지구 시행 공고가 났다. 제3 한강교에서 양재동 분기점까지 고속도로 부지 7.6km 구간을 무상으로 확보하라는 청와대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순수 고속도로 용지만도 9만 평이 넘게 필요했다. 그렇다고 이 땅을 무상으로 빼앗을 수는 없었다. 반공을 내세우는 정권이 공산당과 다를 바 없는 집단이 될 수는 없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지수들에게서 땅을 받아내기 위해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어야 했고, 따라서 구역정비구역을 약 40만 평 단위로 하려던 당초의 상식적인 구상은 엄두도 낼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당시 토지구역 정비사업을 설명하고 넘어가야 한다. 토지구역 정비사업이란 미개발 상태의 토지를 구역하고 정리하여 도로와 공원, 학교용지 같은 공용용지를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를 땅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형식의 도시개발 사업이었다. 한마디로 공공재원이 부족하니 민간 토지를 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고, 그렇다 보니 공공용지가 필요한 만큼 마구잡이로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맨 처음 영동구역 정비지구는 313만 평이었으나 고속도로, 일반도로, 학교, 주택, 공공기관용 부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520만 평으로 늘어났고, 1970년 후반에는 상공부 산하 12개 공기업이 들어갈 청사 건립 계획이 확정되면서 무려 937만 평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미국에서조차 사례를 찾기 어려운 엄청난 규모였다. 이렇게 되자 토지구역 정리에만 관심이 있던 서울시도 이 엄청난 공간을 시가지화할 필요가 생겼다. 따라서 앞으로 이야기할 명문학교 이전, 정부기관 이전, 병원 및 아파트 건설 특혜 등 많은 정책 수단을 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영동시장,
영동중학교, 영동고등학교, 영동여자고등학교, 영동가구거리, 영동세브란스병원, 영동대교 등 영동이라는 단어가 여러 지명에 붙게 된다. 비록 지금은 많이 퇴색했지만 말이다. 영동 세브란스병원이 강남 세브란스병원으로 개명한 것이 좋은 예다. 상상을 초월한 규모였던 영동 개발은 놀랍게도 10여 년 만에 완료되었고, 이것도 부족해 수서, 잠실, 분당, 판교 개발이 이어지면서 강남은 계속 확장되었다. 강남의 이러한 급속한 건설과 빠른 확장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연장이기도 했다. 즉, 한국인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 빨리빨리 정신이 최대한으로 구현된 지역이었던 것이다. 허허벌판에 도로가 깔리다. 59페이지. 영동이 개발되면서 폭 40 내지 90m의 광로와 광루와 대로 등 무려 37개의 간선도로가 격자형으로 놓였다. 이런 식의 도로망은 한국에서는 처음이었고, 특히 제대로 된 건물과 시설들이 들어서기도 전 허허벌판에 깔린 도로는 기묘한 느낌을 주었다. 도대체 이렇게 넓은 도로가 왜 필요한 걸까? 적어도 그때는 그런 의문을 갖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실제로 교통량이 적어서 도산대로 같은 경우에는 보도 쪽의 2차선은 자전거나 리어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화단으로 구분을 해놓았다고 하니 지금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일 테다. 덕분에 오늘날 강남의 도로율은 20%가 넘어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높다. 지금은 이것도 부족할 정도로 강남의 교통량이 대단하지만 말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시대상을 되새기게 하는 사실이 또 하나 있다. 정작 강남에서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상대적으로 보기 좋고 높낮이가 심해 사고 위험이 높은 편이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당시에는 중장비도 거의 없고 자금도 부족해 요즘 같은 성토 작업, 분당 개발 시기에 이르면 당연시 되는, 즉 평탄화 작업을 거의 하지 못했다. 똑같이 곡에 현자가 붙었지만 분당의 서현은 평지이고 강남의 논현에는 고개가 남아있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역삼 같은 다른 강남 지역에 고개가 남아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강북 쪽으로는 다리를 더 건설해야 한다면 동서로 4개 내지 5개의 도로를 터서 서쪽의 영등포와도 연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시 담당자들은 생각했다. 하지만 정보사령부로 인해 이 계획은 절반 정도밖에 실현되지 못했다. 현재 정보사령부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고 장제 터널이 최근 착공되었으니 곧 서울시 관계자들의 수건인 테헤란로와 봉천동 복개도로가 이어지는 날도 멀지 않았다. 여담이지만 정보사령부의 이전은 1980년부터 시작된 군부대의 서울 탈출의 마지막 단원이라 할 수 있다. 30년 동안 공군사관학교, 기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육군본부 등이 서울을 떠났고 서울에는 이제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밖에는 남지 않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강남의 길은 역시 테헤란로가 아닐 수 없다. 강남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너비 50m, 길이 4km 이 도로의 이름은 강남을 만든 또 하나의 요인인
중동 특수를 상징한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도로에는 이름조차 없다가 선정릉의 세릉을 지나간다고 하여 삼릉로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러다가 1977년 6월 17일 테헤란 시장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서울이 테헤란과 자매도시가 되면서 테헤란로라는 이름이 붙었다. 지금 이 길 일대는 빌딩 숲이 되었는데 자세히 보면 지하철 역세권에 따라 땅값과 빌딩 스카이라인이 굴곡을 보이고 있다. 그림 7. 테헤란로 표지속. 서울 테헤란 양시와 양시민의 영원한 우애를 다산하면서 서울시의 테헤란로, 테헤란시의 서울로를 명명한다. 1977년 6월 27일 살아날린다. 61페이지. 테헤란로처럼 눈에 띄지는 않지만 남부 순환도로 역시 중요한 길이다. 이 길은 1970년대 들어 서울 변두리 지역에 조성된 여러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해지면서 1976년에 착공되었다. 개통일은 1978년 6월 29일이었다. 정식 명칭을 아는 이는 거의 없지만 당시에는 제3호 순환도로라는 이름이 붙었고 계획상 길이는 암사동, 도곡동, 봉천동, 오류동, 공항동까지 43.5km에 이르렀다. 하지만 암사 대치 구간은 착공되지 않아 29.4km로 단축되었다. 대신수서 나들목에서 강동대로 교차점에 이르는 구간이 사실상 남부순환도로 기능을 하게 되어 1986년 5월 29일 정식 연장되었고 현재 총연장은 36.3km가 되었다. 사실 순환도로란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교통 정체 구간이 많은 도로이기도 하다. 더 많은 다리가 이어지다. 62페이지. 앞서 제3 한강교와 잠수교의 건설은 이미 소개했지만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자 더 많은 다리가 한강 위에 놓였다. 마포대교는 1970년 5월, 잠실대교 1972년 7월, 영동대교 1973년 11월, 천호대교 1976년 7월, 잠수교 1976년 7월, 상수대교 1979년 10월, 성산대교 1980년 6월, 원호대교, 원효대교 1981년 10월, 반포대교 1982년 6월, 동작대교 1984년 11월, 동호대교 1985년 2월, 올림픽대교 1990년 6월, 서강대교 1999년, 청담대교 1999년 12월이 차례로 완공되었다. 잠실대교가 강남의 두 번째 다리로 1972년 7월에 완공되었는데 이 다리는 강남 개발의 시작 지점인 반포지구 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지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외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잠실대교는 잠실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현재 성남시의 모태가 된 광주 대단지 주민들을 위해 놓은 것이었다. 어쨌든 여의도를 범강남으로 본다면 1979년에 지어진 성수대교에 이르기까지 성산대교를 제외한 모든 다리가 강남에 놓였다. 이 사실을 보면 당시 정부가 강남 개발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가 있다. 현대건설은 당시 한강 인도교라고 불린 한강대교 복구를 시작으로 기술력을 쌓아 한강다리의 절반 이상을 건설했다. 한남대교 외에도 잠실대교와 붕괴 사고 후 재건설된 성수대교가 현대건설이 만든 강남의 다리이고 마포대교, 가양대교, 성산대교, 서강대교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구리암사대교가 현대건설의 작품이다. 그러고 보면
현대건설은 강남 개발 이전에 손을 댄 이촌동과 압구정동 아파트단지, 아산병원에다가 올림픽 전의 한강 종합 개발에서도 큰 역할을 했으니 좋건 싫건 서울을 흐르는 한강의 현재 풍경은 현대의 손길이 미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남대교를 비롯한 개발시대 초기의 한강 다리들은 그야말로 멋이라고는 전혀 없는 다리들이었다. 특히 교각이 많아 더 볼품이 없는데 건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안보상의 이유도 한몫했다. 교각 사이가 짧으면 그만큼 수리에 용이했기 때문이다. 한남대교를 위한 노래로 해은이의 제3 한강교가 있다면 영동대교에는 주현미의 비 내리는 영동교가 있다. 묘하게도 두 곡 모두 멋없는 다리들을 아름답게 노래했던 공통점이 있다. 다만 상수대교 때부터는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1970년대 후반이 되면 어느 정도 경제력에 자신이 생겼고 다리를 만들면서 조영미, 속된 말로 뽀대를 생각할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성수대교 건설에는 교각 사이를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넓히는 거버 트러스 공법이 도입되었다. 일본의 어느 항구 도시의 다리를 본뜬 것이었다. 과연 이 다리가 윗분들이 보기에도 흡족했는지 이후 해외로 나가는 국가 홍보물에 성수대교가 등장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16일 준공식에 참석하여 직접 걸어서 다리를 건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 홍보물에 등장할 정도로 자랑스러웠던 이 다리가 곧 나라 망신을 시켰다는 사실, 다리 건설을 허가했던 건설부 장관이 바로 박정희를 죽인 김재규였다는 사실은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다. 건설부 장관이 김재규였구나. 더구나 바로 이날 10월 16일에 12.6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부마 항쟁이 시작되었으니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공교롭지 않은가.